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참사 발생 702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유죄, 박희영 서울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심 1부는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하며 그가 사전 경고와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군중 밀집 사고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청이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참사는 경찰이 군중 밀집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에 대해선 사고 발생 전 구체적인 신고나 민원이 없었고 행정기관의 통제 권한이 미흡했음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인재 참사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행사는 건군 76주년을 기념하여 K9 자주포, 다연장 미사일, 천무, 전투기 등 83종의 첨단 무기와 5천여 명의 군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돗자리와 의자를 펼치고 도시락을 먹으며 행사를 기다렸고 아이들은 탱크와 전투기를 보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규모 시가행진을 과시용 행사로 평가하며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대규모 군사력을 선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모 씨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훈련 과정에서 다친 군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80억 원을 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행사가 북한의 열병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과시성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과시성 행사에 민생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군사정책이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80억 원을 들여 시가행진을 하는 것이 북한의 열병식을 닮았다. 굳이 교통을 통제하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실업자 5명 중 1명이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청년층에서 장기 실업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이며 이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999년 8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세는 올해 들어 두드러졌으며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장기 실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29,442명으로 전체 장기 실업자의 32.4%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4명 늘었습니다. 이는 장기 실업자 증가폭 중 가장 큰 비율입니다. 청년층 외에도 30대 장기 실업자가 23.3%를 차지하며 전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직자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 직장에서 작업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나 임시 일자리 종료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체국 금융이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 17곳에 약 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올해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2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제철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 2023년에는 2억 7,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체국 금융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투자 대상 선정 시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명시했지만 전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우체국 금융의 책임감과 역사의식 결여를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범 기업 투자의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이 142년간 지속해온 석탄화력 발전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30일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석탄화력 발전소인 노팅엄셔의 레클리프 온소어 발전소가 56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동력원으로 한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으며 1882년 런던에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석탄 산업은 1920년대의 전성기를 맞아 약 120만 명이 종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의 마이클 생크스 부장관은 렛클리프 발전소의 폐쇄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 전력 공급에 기여한 석탄 노동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렛클리프 발전소 직원 수는 한때 3,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17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들은 마지막 발전기 가동 중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쇄는 203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2050년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영국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은 주요 G7 7개국 중 석탄 발전을 중단한 첫 번째 국가로 스웨덴과 벨기에도 앞서 석탄 발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에 가스 발전소의 부상과 탄소세 부담,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석탄이 영국 전력의 80%를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39%, 지난해에는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에서도 석탄 발전의 비중은 2007년 36%에서 지난해 17%로 감소했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7개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오픈AI에 5억 달러 약 6,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6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주도적인 투자자인 스라이브 캐피털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도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며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사 MGX와 여러 글로벌 벤처 투자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투자는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직접 투자입니다. 손정혜 회장은 이전에 오픈AI CEO 샘 올트먼 및 애플 전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AI 기기 개발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또한 오픈AI의 경쟁사인 퍼플렉시티에도 6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오픈AI의 이번 펀딩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당초 한반도 북상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동중국해로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태풍은 2일 타이완 내륙을 지나면서 동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 예상보다 중국 쪽으로 경로가 치우쳤습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길을 만들면서 발생한 변화로 가을 태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수치 예보에 따르면 끄라톤은 타이완에서 에너지를 소모한 후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3일 개천절인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새벽에는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오전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5mm 내외, 전라권은 5에서 40mm, 경상권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2도로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